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윤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키하는 김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녹음은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홍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해외 투자 상식 시간입니다. 해외 투자를 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잠깐 홍보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금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금리는 돈의 가격이죠. 상품을 거래할 때 상품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교환을 하죠. 예.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돈을 거래할 때, 즉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금리라고 해요. 지난 영상에서는 기준금리와 기준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이번 영상은 금리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경제는 이제 순환적이기 때문에 뭐 어떠한 경제 현상이 일어나고 이거를 좀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거나 인하를 해요. 그러면 이 기준금리가 또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또 경제가 또 과도하게 과열이 되거나 뭐 또 침체가 되면 또 다시 기준금리를 뭐 인상을 하거나 인하를 하고 이게 또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준금리가 다른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전체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금리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준금리가 콜금리, 회사채 금리, 여신금리, 국고채 금리, 수신금리, CP금리, 코픽스 금리, CD 금리 이런 거에 다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금리도 되게 많죠. 우선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었죠.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돈의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예금 및 대출금리가 내려가죠. 예금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저축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저렴한 가격에 돈을 빌려서 기업들은 더 많이 이제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투자할 그런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 예적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의 투자처를 찾게 된다면 그 투자처로 돈이 몰리게 됩니다. 게다가 대출금리가 낮으니까 돈을 빌려서 이거를 투자를 하면은 더 높은 수익률이 나니까 이런 한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자연스럽게 투자시장인 주식과 부동산에 돈이 몰리면서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금리는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글로벌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금리가 더 높은 국가를 찾게 되죠. 돈의 가격이 더 높은 곳에 투자를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을 비교를 해볼게요. 한국의 금리가 3%이고 미국의 금리가 5%라고 가정을 하면 김 기자님은 이라면 어디에 더 투자를 하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안전자산인 달러에다가 금리까지 높으니까 미국으로 가죠. 네, 그쵸. 뭐 그냥 예금을 한다고 해도 사실 미국에 더 예금을 하는 게 네. 금리가 2%포인트 더 높으니까 이게 더 이익이겠죠. 그 일본에 보면은 뭐 대부 업체들이 많이 왔잖아요. 일본계 자금을 갖고요. 네. 그들이 노린 것도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저리에 0%에 가까운 그 엔화를 갖고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뭐 4%든 5%든 이런 금리 차를 보면서 돈을 벌어가는.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금리가 더 높은 국가를 좀 더 선호하게 되고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는 자본 유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본 유출이 일어나면 원화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되고요.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금리가 결국 환율도 움직이게 하는 거죠. 한동안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보다 이제 낮았었어요. 이때 자본 유출을 우려하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저희도 수차례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의 금융이 좀 그동안 많이 안정을 좀 다져와서 그렇게 우려한 만큼 자본 유출이 일어나지는 않았었어요. 최근에는 워낙 이제 좀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일어나긴 했지만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고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수출 경쟁력은 높아지고 수입 상품의 가격은 낮아지게 됩니다. 수출은 늘어나게 되고 이제 수입은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좀 줄어들게 네. 돼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는 무역 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도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해외에 팔 수 있을 만한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이 중요한 거겠죠. 자동차든 반도체든 간에. 네, 맞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예적금을 줄이고 투자와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에 돈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무역 수지도 개선이 되고요. 자본 유출이 일어나면 원화의 공급은 풍부해집니다.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높아지게 되는 건데요. 시장에 돈의 공급이 많아지면은 인플레이션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됩니다. 봉급 생활자 분이나 연금 생활자 분들은, 그러니까 고정적인 돈을 받으시는 분들은 네. 살기 힘들어지는 요 시기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고령층이 많을수록 금리가 인하되는 거를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그렇죠. 좀 있어요. 딜레마긴 해요, 진짜. 네.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를 알아볼게요. 앞의 상황과 반대 상황이 펼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은 예금 및 대출금리도 높아지게 됩니다. 예금금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합니다. 다른 투자처를 찾기보다 예금금리가 높으니까 그냥 은행에 이렇게 묻어두는 게 더 쉬운 방법이고 더 높은 이익을 볼 수 있겠죠. 또 기업들은 돈의 가격이 낮아져야 대출을 하거나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투자 자금을 모아서 다른 데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 투자도 줄이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주가는 하락을 하고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는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해외 투자 자금도 높아진 한국 금리를 찾아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해외 투자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원화 가치는 높아지게 되고 환율은 하락을 하게 됩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 경쟁력은 낮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수입품 가격은 내려갑니다. 무역 수지는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명박 정부 때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렸다라는 그 의심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긴 하죠.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환율을 나서서,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 환율을 좀 올리는 그런 걸 했다. 네, 이게 사실 중국도 그러한 의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뭐 이제 좀 많은 국가들이 환율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거를 좀 하고 싶어 하죠. 네. 금리가 인상될 때의 상황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금리가 인상되면 사람들의 돈은 은행 예적금으로 몰리게 되고 소비와 투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투자 자금은 한국으로 몰리면서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시장에 돈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는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기준금리 인상 인하에 대한 영향을 알아봤는데요. 기준금리 변동에 대한 효과를 보면 기준금리를 왜 인상하고 왜 인하를 하는지 이 이유도 알기 쉽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 인플레이션을 그리고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 하락 요인이 되는 거죠. 이에 따라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면은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고 경기에 이제 거품이 너무 많이 껴서 과열이 됐다 싶으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기준금리의 인상과 인하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은 정말 금리에 대한 정말 기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